네, 남은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웃을 일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하하. 허허, 호호예요. 네. 아니 살짝 부끄럽기는 하지만 하하 호호호호 너무 찰떡 같지 않나요? 누가 지었는지 참 찰떡같이 지었네요. 저희가 유튜브에서 둘이서만 하다가 또 네. 이렇게 같이 찾아뵈니까 드디어 완전체가 된. 살짝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정말 이렇게 완전체가 될 줄 몰랐습니다. 네, 오늘은 특별히 파이브스타의 영보이죠. 우리 YB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이 YB만의 시장을 보는 젊은 트렌디한 감각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? 네, 뭐 트렌디도 있고 저희 둘 다 더 실전 또 매매도 같이 하는 또 투자자 입장이니까 네. 또 가감 없이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2019년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지난 9개월을 돌아보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정말 사방이 지뢰밭이었는데요.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또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우리 전문가님들에게도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장세였을 것 같아요. 네, 작년 필살기 방송을 한 1월, 2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네. 뭐 5월 달부터는 제약바이오의 뭐 돌발 악재가 이제 순서대로 시작됐고 또 10월부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좀 상승한 적이 없죠. 꾸준히 하락. 저희가 작년 연초에 이제 파이브스타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장이 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어려웠던 시장이고 올 들어서도 계속 어려웠는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저희 파이브스타 모두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매매 전략을 잘 수립했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. 또 그만큼 어려운 시장 겪어내면서 더 레벨업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던 2019년 그래서일까요? 우리 두 분이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바로 단기 매매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라였습니다. 혹시 기억하시나요? 정말 매 출연 때마다 강조했었던 것 같고요. 맞아요. 이제 뭐 시장 변동성 알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단기 트레이딩 계속 강조했었는데 뭐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시간 파이브스타 이 YB 두 분과 함께 남은 하반기 단기 매매가 유리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흔히 짧은 기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단기 매매, 즉 단타라고 또 하죠. 그런데 이 단기 매매는 깡통을 차는 지름길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. 두 분은 좀 단기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단기 매매로 깡통 차는 사람보다 저는 정보주나 또는 뭐 실적주다 뭐다 숨겨진 뭐뭐뭐다 해가지고 그 종목에 몰빵을 해서 깡통 차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단기 매매로는 깡통을 차는 게 솔직히 네. 예,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단기 매매의 최대 장점이 짧은 리스크 관리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입니다. 그러니까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단기 매매 특성을 완전 무시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. 단기 매매의 단점으로 본다면 대세 상승 추세에 있는 이 수익 구간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 단기 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. 이게 결코 단점이 될 수가 없는 게 반복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는 종목도 추세의 끝까지 오히려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고요. 추세의 끝에서 오히려 물리지 않고 짧은 리스크 관리로 수익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매매 전략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가장 확실한 매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럼 두 분은 평소 단기 매매를 좀 즐겨 하시는 편이신가요? 네, 뭐 그 시장이 또 특히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전 시세가 뭐 한 15에서 20% 나올 종목의 그 폭도 보통 한 8에서 13%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.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분봉상 단기로 한번 챙기고 오후에 또 분봉상 눌리면서 다시 잡는 이런 반복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특히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효율적일 겁니다. 네, 이 허인남 대표의 하반기 단기 매매 수익 현황입니다. 와,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수익인데 우리 김호영 대표도 못지않은 또 단기 매매 실력자시잖아요. 저는 2년 동안 필살기를 찍은 이후로 단기 매매 포트만 거의 100% 운용을 했기 때문에 네. 뭐 단기 매매만 즐겨한다라는 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죠. 돼지열병 수혜주들이 하도 날뛰니까 맞아요. 속된 말로 매일 돼지나 잡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. 돼지열병 관련주 아니면 상승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도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이 단기 매매 포트를 또 집중을 했고
또 다음 주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럼 또 싹 빠지면서 다음 주 분위기를 타는 종목들로 바꿀 예정입니다. 네, 정말 두 분 모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데 아니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단기 매매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걸까요? 네, 좀 일정 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하로 좀 운영하시는 매매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에서 한 15% 오전에 좀 시세가 나오면 전량 챙기시고 오후에 좀 반복 매매를 대비하시고 투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크신데 전체 포트를 단기 매매로 좀 구성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. 현금 비중이 한 30% 정도를 단기 매매 집중 그리고 나머지 한 40에서 50%의 그런 비중들을 좀 메이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좀 안정적인 좀 시장 대비 좀 견고하게 추세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저는 뭐 작년과 같은 경우라면 현금 50에 단기 포트 50,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로만 돌리고 현금을 보유하자였는데 올해까지 2년 동안 지수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는 중장기 투자도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이제 매집을 통해서 서서히 저가권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눈에 띄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최대한 효율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단기 매매는 꼭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시장의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지금 당장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수익의 재미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단기 매매에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단기 매매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남은 하반기 단기 매매로 대응하기 적합한 뭐 섹터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뭐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좀 섹터 주도주, 뭐 시장 주도 섹터가 거의 없는데 네. 그나마 지금 1월 달에부터 3월 달에 좀 시세를 줬던 수소 전기차,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뭐 자율주행, 뭐 5G, 그리고 일부 반도체 부품 섹터 이런 것들이 이제 7월, 8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좀 심해지면서 이런 시장 주도 섹터도 좀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시 좀 시장이 돌아온다면 한번 움직였던 섹터 주도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5G라든가 뭐 수소 전기차, 뭐 자율주행, 뭐 반도체 부품 쪽 이쪽에 섹터 주도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저는 IT 부품주는 꾸준히 관심을 이제 또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솔직히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정해진 섹터 없이 지금까지 형성됐었던 테마들이라면 무조건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. 특히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쪽은 돼지열병 이후에 이제 미국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?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트럼프가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카드가 있는데 무역 분쟁과 북한과의 문제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모두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려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뭐 대형주가 되겠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경협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. 이런 쪽으로 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,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 급변하는 시장을 혼자 대응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성공적인 단기 매매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같은 거 있으면 전해주시죠. 네, 확고한 매매의 어떤 컨셉만 잡으면 되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단타, 뭐 단기, 스윙, 뭐 중장기의 어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을 아무리 단타로 보고서 진입한 종목이라도 추세 견고하게 쭉쭉 간다면 그게 중장기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또 정반대로 중장기 종목으로 진입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당일날 손절가라든가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바로 단타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매매 확고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일단 첫 번째는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실어버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. 손절을 뭐 5%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확실하게 매도를 해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어물쩡하게 좀 더 보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단기 트레이딩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얼만큼 매도할지를 확실하게 정하면서 확실한 매도 전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목의 편식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모든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삼고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좀 매매 영역을 넓히시면서 이런 구간별로 잡아야 이 타이밍들을 잘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5스타가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
우리 남은 하반기에도 MC 호호님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5스타 무료 톡방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. 남은 하반기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하하 호호였습니다. 안녕. You miss me? I miss all of y'all. All y'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. I can't take it.